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도 사회적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 우려 속에 유권자들은 후보와 공약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기장군 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유치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후보별로 주요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가장 먼저 중3,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해 각 학교 현장에서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해운대구는 구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민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운대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도 사회적 거리가 생기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권자들은 출마하는 후보와 공약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자신의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한참을 생각합니다. 후보님만 기억이 나네요.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지만 거대 정당 후보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후보님들 혹시 다 이름 아세요? 다는 모르고 그대 정당 두 군데만 알고 있지. 그 공약은 뭐 어떤 건지 좀 아세요? 아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는 거는 얼굴은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공약은 좀 어떻게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뭐 그냥 부분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방식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송과 운동원의 율동은 거의 사라졌고 집중 유세가 열리는 출퇴근 시간대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악수 대신 주먹이나 팔꿈치를 맞댑니다. 선거 때마다 문턱이 달았던 전통시장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후보가 좀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님하고 오신 것 같고 3명까지 왔네요. 3명.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해마다 그렇죠 할 때마다 예전보단 적게 오죠. 예, 영 적습니다. 와도 뭐 크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와도 그냥 악수 안 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일부 유권자들은 아예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약들이 어떤 게 좀 나왔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공약이야. 네.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도 사회적 거리가 생기면서 사상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상근, 무소속 김한선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최태경, 통합당 정동만 후보의 공약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차량 유세로 기장 곳곳을 누비는 민주당 최태경 후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통합당 정동만 후보. 두 후보가 기장군의 핵심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유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제2공약은 무엇일까? 민주당 최태경 후보는 기장읍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아트 플러스 컬처,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가 조화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장읍성, 기장산성, 죽성리 외성, 기장향교, 그리고 기장의 명물 기장시장. 이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기장을
아트시티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기장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통합당 정동만 후보는 기장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 병원에 구축될 응급의료센터는 기장군 어디서나 10분대에 도착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약을 기장군과 생활권이 같은 울주군 후보와 함께 공동 공약으로 발표해서 공약의 타당성과 시행성을 높였습니다. 또 음압병실 조속히 확충해 기장군민들께서 감염병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기장군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저마다의 선거운동 방식만큼 두 후보는 각기 다른 색깔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민주당은 욕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꼭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정말 일 잘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장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기장 국민이 저희 하느님입니다. 제발 이번에 한 번만은 우리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최태경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기장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장 발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과도한 흠집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한 선거, 희망을 주는 선거를 기장 군민께 약속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기장 군민만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공약이 기장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은 기장 국민들의 몫입니다. 할 일 많은 기장, 집권 여당의 실력자 최태경이 하겠습니다. 살맛 나는 기장, 기호 2번 정동만이 만들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인데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보장을 두고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곳을 포함해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 안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사전투표 기간인 10일과 11일 이틀 중 하루 5에서 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력 9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증 환자나 감염 의심자로 분리된 자가격리자입니다.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400여 명입니다. 여기에 2주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해외 입국자가 현재처럼 매일 6천 명씩 더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 당일엔 7만 5천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고 별도로 정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최대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사전투표 기간 전에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m씩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시행됩니다.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양탄자 같은 유체밭 위에 대형 풍선이 그려졌습니다. 풍선 안에는 기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포대교 아래 유채단지 1,500여 평 공간에 그림을 조성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등으로
선거 홍보와 교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급한 건 선거 당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고3 나이대 유권자 교육입니다. 전국 54만여 명, 부산 8,100여 명에 이릅니다. 부산 20개 학교가 선관위에 선거교육 신청을 했지만 계약 연기로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저희들이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보다는 각종 SNS나 선거 관련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도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유권자 간에도 1m씩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거쳐 일회용 장갑 착용 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투표소 내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분들도 투표소 안이나 밖에서도 유권자 간의 간격을 1m씩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 현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정구 선거구 후보 정보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무성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정당인이며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백종헌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주식회사 백산금속의 대표이사며 부산광역시의회 제7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민생당에서는 노창동 후보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제14대와 16, 17, 20대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신수영 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 GM에 근무 중이며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재화 후보,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금정구 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중3,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스템 오류와 학생 간 교육 격차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8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학생들과 시범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온라인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쌍방향형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교재를 미리 공유하고 학생과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됐으면 한번 풀이도 해보자. 공비가 2인, 공비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제외하고 이거 1 나중에 플러스 해주고. 두 번째는 EBS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질이라든지 뭐 제 노트북 사양이 또 안 좋아도 애들한테 영상이 되게 끊겨서 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저희는 학교 홈페이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학교 홈페이지에 EBS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서 등록하고. 세 번째는 교사가 수업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 제공이 가능합니다. 직접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땠을까? 시범 수업이 끝난 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시스템만 잘 이되면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 안 나가도 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현재 온라인 개학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학생 간 교육 격차입니다.
부산교육청은 1차 수요 조사를 통해 스마트 기기 1,427대를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분했고 앞으로 9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태블릿 PC 2만 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무선 인터넷망으로 쓸 수 있는 에그도 8,300개 이상 구입을 해서 전혀 이 기기 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겠다는 교사와 학생들. 사실 처음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좀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개학이 연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수업이 단순히 미봉책이 아니라 애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이 빈 교실에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시스템 오류 등 여러 가지 우려 속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는 구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민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운대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해운대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부산시의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과는 별개인 해운대구 자체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며 각 세대에 배부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5만 원권 선불카드가 제공됩니다. 이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해운대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계비 1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며 코로나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2만 3천여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4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9일 목요일 부산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든 지역 대기 상태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최대 1.5m, 남해 동부는 최대 1m까지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고 날씨도 맑겠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